이베스트 투자증권 연불리 염승환입니다.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규 계좌 개설하시면 즉시 주식상품권 1만 원을 드리고 첫 거래하시면 제가 쓴 연불리 도서 함께 드리고 있으니 꼭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권준국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도 해외 시장에 있었던 일들과 그리고 기업들, 그리고 또 한 가지 테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번 주는 조금 좀 특이한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뭐 사실 주식 투자한 이 사람 입장에서 뭐 어떤 것들을 들고 있냐, 어떤 포지션을 들고 있냐에 따라서 사실 뭐 다 각기마다 이제 결과가 다르겠지만, 이번 주는 그게 조금 더 심했던, 좀 극심했던 차이가 있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좀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좋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러면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기업들이 어떤 차별화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지부터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우는 0.85% 상승 마감을 했고요. S&P 500은 1.62% 상승, 나스닥은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었죠. 2.85% 상승.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는 나쁘지 않은 긍정적인 한 주를 보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에 들어서면서 이제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이번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크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분석에 아마 시장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연초 대비했을 때 수익률도 사실 미국 증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작년에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엄청난 유동성을 바탕으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그렇다 보니까 뭐 밸류에이션 부담 이런 이야기도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초 대비했을 때 미국 세 주요 지수의 수익률이 제일 낮은 다우가 18% 정도 상승을 했었고 하고 있고요. S&P가 24.6%, 나스닥도 뭐 23.7%니까 거의 뭐 작년에 상승한 것과 비교했을 때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섹터로 봤을 때 뭐 그냥 바로 눈에 띄죠. 사실 반도체와 자동차 섹터가 굉장히 눈에 띄는 한 주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와 관련된 기업들도 역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에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기업은 반도체 업체인 퀄컴입니다. 퀄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제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이번 주 주간 수익률은 약 17.3%니까 굉장히 좋은, 어제 사실 뭐 급등하면서 마감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퀄컴 물론 이제 장중에 변동성은 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좀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반도체 쇼티지,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현상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보게 되면 거의 이제 올 초부터 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거의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였었고요.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퀄컴 같은 경우에는 뭐 견고한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반응을 보였었고, 여타 이제 관련된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에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게 되면 두 번째 이제 엔비디아도 사실 빼놓을 수가 없죠. 엔비디아 이번 주의 주가도 무려 16% 상승. 사실 어제가 굉장히 바로 오늘 밤 어제였죠. 굉장히 눈에 띄는 한 주를 보였었는데, 이 주가 흐름이 사실 굉장히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주가는 타 반도체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뭐 그렇게 크게 빠졌다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조정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추세 자체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는 어제 다 또다시 급등을 하면서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는, 이번 주에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이 아무래도 테슬라와 엔비디아였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이제 GTC라고 해가지고 기업의 주요 행사가 있었는데, 이 행사에 따르면 이전에 GTC 행사에서 나왔던 주요 내용으로 보면 이제 데이터 센터 칩이라던가 가상화폐, 메타버스 관련된 주요 이슈들이 항상 그 행사에서 나왔다 보니까 그 GTC 행사에 대한 기대감들이 한차례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지난달에 이제 BOA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한 차례 목표 주가 상향이 있었고, 바로 전일 이제 웰스파고에서도 메타버스 영향의 확대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에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이 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실적 대비했을 때 비싸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이 좀 쏠림 현상이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을 엔비디아 혼자 갖고 있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실 굉장히 독보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봉으로 봐도 그렇고요, 주봉으로 봐도 사실 이게 주봉 차트가 이게 시가총액이 거의 600조, 700조를 넘는 기업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급등이라고 봐야겠죠, 사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 정도 움직임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같이 영향을 받았었던 이제 AMD, 역시 반도체 업체인 AMD의 주가,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역시 좀 긍정적으로 주가 퍼포먼스를 보였다, 이번 주에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에 눈에 띄었었던 기업이 역시 아무래도 테슬라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차례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박스권에서 좀 횡보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다가 이제 한 10월 정도 들어서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고, 신고가를 굉장히 빠르게 뚫어주면서 역시 엔비디아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주가도 계속적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역시 이제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 조금 몇 개 소개 드리면, 사실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제 그 슈퍼차저라고 해가지고 테슬라의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슈퍼차저 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슈퍼차저에서 이제 다른 전기차들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이런 거 없이 그냥 리스를 할 수 있다라는 소식도 좀 긍정적으로 반영을 나왔었고, 이뿐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세제 감변해가지고 그 관련된 법안이 공개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포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기차 모멘텀으로 좀 긍정적 영향을 끼쳤었고, 그 다음에 테슬라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루시드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주가 흐름, 전기차 관련된 섹터의 움직임이 근래 들어서 나쁘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좀 하락 종목, 제가 이번 주 이제 종목별로 굉장히 차별화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모더나였습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어제 실적 발표 있었고요. 실적 발표에서 좀 부진한 실적 내용 나왔었고요. 그리고 백신 판매량도 좀 예상치보다 좀 저조할 것이다 라는 내용 나오다 보니까 좀 굉장히 큰 급락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모더나 어제 갭 하락 나왔었죠. 마이너스 17.89%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들 그렇게 보여줬고요. 기업 쪽 이제 실적에 따라서는 굉장히 지금 주가들이 빠르게 처별화되면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좀 몇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어제 이제 스트리밍 업체인 로쿠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있었는데 실적 발표 후에 좀 급락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에 대한 내용이 아무래도 주를 이뤘었고, 이의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여타 이제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밀리면서 어제 거의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하면서 좀 마감을 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IT 종목 중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크게 좀 2.7% 정도, 사실 기존에는 좀 박스권에서 조금 하락하면서 뭐이 정도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영향이 있었죠. 그랬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의 매출 둔화, 그러니까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아마존의 매출 둔화는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간만에 이제 아마존의 주가가 좀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특이했던 거는 이제 저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내용들을 좀 계속적으로 좀 트래킹을 하려고 하는데,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이제 주가 흐름 나쁘지 않았죠. 이번 주 중에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이제 메타버스 세계 속에서 나이키의 상표권에 대한 상표 등록을 진행을 했다라는 내용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 메타버스 시장에서 나이키의 제품을 통해서 뭔가 할 때는, 경제적인 영위를 할 때는 이제 특허료를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 뭐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업들, 엔비디아도 뭐 당연히 그렇고, 이번 주에 이제 사명 변경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던 이제 페이스북이 아니죠, 메타 플랫폼스, 뭐 나이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슈나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뭐 사실 뭐 굉장히 많은데 이 정도로 조금 더 특이한 내용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ETF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번 주에 이제 나스닥이 강세를 보였다 보니까 뭐 당연히 나스닥 3배 ETF QQQ의 주간 수익률이 약 9.5% 눈에 띄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었고, 이번 주에 또 한 차례 눈에 띄었었던 거는 이제 나스닥만큼 또 강한 모습을 보인 지수가 러셀 2000이라고 해가지고 중소형 지수의 강세가 좀 두드러졌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된 ETF도 눈에 띄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하락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한 차례 이제 XL로 시작하는 섹터 ETF에 대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XLF라고 해가지고 이제 금융주 섹터 관련된 ETF의 수익률이 소폭 좀 좋지 못했고, 그다음 유틸리티. 그런데 사실 뭐 이번 주에 미국 시장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보니까 하락 ETF 같은 경우에도 뭐 하락 수익률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보게 되면 뭐 마이너스 0.6%, 0.5%, 뭐 소폭 상승까지 나오니까 이번 주에 미국 증시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 주간 단위로 해가지고 상향 조정되는 기업들 몇 가지, 에너지 기업 쉐보론 좀 연이어서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업체 중에 머크, 그리고 이제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라, 그리고 소비재 맥도날드, 그다음에 구글까지 이렇게 이번 주에 좀 실적 주간 단위로 상향 조정되는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요 정도 말씀드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주 중국 상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58%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였고요. 심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0.7% 상승을 하면서 좀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홍콩항생 역시 마이너스 0.6%.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좀 악재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이슈들이 겹치다 보니까 미국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올해 연간 수익률을 했을 때도 같은 뭐 해외 주식이라고 하지만 연초 대비 수익률은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20% 압박해 굉장히 나쁘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전력 내환이라던가 뭐 헝다그룹 부동산 관련된 이슈라던가 그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관련된 이슈 전반적인 내용 모멘텀들 겹치면서 거의 뭐 올해 사실 상승한 부분이 거의 없죠. 그리고 홍콩 항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에 대한 우려가 좀 주가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올해 마이너스 7% 좋지 않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 주에 뭐 주요 내용 몇 가지 조금 소개해드리면, 이제 아마존의 미국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이제 중국의 주요 소비 행사인 주요 큰 쇼핑제라고 해야 되나, 광군제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소비재와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고 관련된 기대감들이 홍콩 증시에 중국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뭐 에너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탄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좀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과 갈등 규제 뭐 이런 내용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미국 한 상원의원이 이제 그 미국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 규제하는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중국을 타겟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이거 사실상 중국을 겨냥을 하지 않았나라는 내용의 분석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 증시에 좀 악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미국 기업들 중에 이런 미국인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다루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좀 유의를 해야 된다. 아무래도 이런 분석들 나오다 보니까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조금 좋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이제 2021년 누적으로 했을 때 그 그러니까 친환경 자동차라고 해가지고 이 자동차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했을 때 212%니까 2배 이상 늘어났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아무래도 니오 보게 되면 이번 주 주간 단위로 했을 때 거의 9.4%. 물론 요거 같은 경우는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업이 중국 기업이죠. 9.4%. 그다음에 뭐 리오토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한 모습. 중국의 신에너지,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 확실히 중국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지수는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기업, 어떤 섹터, 에너지 섹터는 확실히 좀 좋지 못했고 소비재나 전기차 섹터는 확실히 좀 눈에 띄게 좋았었고 이런 점들. 그러니까 이번 주 해외 주식, 해외 증시에서는 확실히 종목별로 모멘텀 섹터별로 좀 굉장히 차별화된 한 주를 보였다라고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이제 기업들 그리고 시장 이슈까지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에 또 제가 또 준비해온 테마 투자 트렌드 ETF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제가 어떤 ETF를 준비를 해왔냐 보게 되면 이번 주에 굉장히 눈에 띄는 기업이 아무래도 엔비디아와 테슬라인데 이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사실 섹터는 전혀 다르죠. 아마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거의 굉장히 좀 쏠림 현상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기대감들을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 싶을 정도로 많이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신사업에 대한 또 어떤 투자를 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해외 주식으로는 또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뭐 전기차도 그렇고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뭐 전기차도 그렇고 뭐 메타버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이것들을 다 하나하나 보고 다 이 굉장히 많은 종류에 대해서 다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런 모든 섹터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ETF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으로 3만 원으로 투자하는 유망 섹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ETF의 한 주당 가격이 3만 원이 채 되지 않고요. 근데 그 이 ETF가 여러 섹터, 여러 좀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섹터들을 아울러서 담고 있다 보니까 이 ETF 한 주만으로도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서 좀 기대할 만한 그런 섹터들 한꺼번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번 주에 좀 준비를 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ETF는 이제 TMAT라는 ETF고요. 이 ETF가 어떻게 한꺼번에 다 투자를 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이 ETF는 정확하게는 개별 기업에 투자를 하는 ETF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특정 ETF들을 담고 있는 ETF, 그러니까 재간접형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소개드렸었던 뭐 자산 배분형 ETF, 뭐 그런 것들도 ETF를 담은 ETF, 그러니까 뭐 개별 기업들을 담은 ETF도 있지만 ETF를 투자하는 ET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운용 보수 자체는 조금 높은 다른 이제 기본적인 ETF 대비했을 때는 조금 높은 약 1.5% 정도 보수 나오고 있고요.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2021년 이제 7월 19일이니까 뭐 올해 상장한 지 몇 달 안 됐죠. 그러니까 상장한 지 좀 한 3, 4개월 정도 된 ETF고, 다만 이제 규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한국 돈으로 거의 1조 좀 안 되는 정도의 이제 ETF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이 보유 종목수라는 건 정확하게는 보유한 ETF의 개수겠죠. 총 14개의 이제 ETF에 투자를 하고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 봤을 때 이제 단순히 미국 기업만 담고 있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고요. 이제 미국에 대한 비중이 당연히 높지만 미국 쪽이 한 60% 정도 되고, 이제 그 외 기타 국가 뭐 홍콩이라던가 이런 중화권 뭐 이런 관련된 국가에 대해서 35% 정도 그렇게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섹터를 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따가 다시 또 한 차례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포인트는 이 TMAT ETF 한 주만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신사업, 신섹터에 대해서 좀 총망라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이제 ETF에 대한 재간접형 ETF다 보니까 보수는 조금 높은 점. 다만 이제 이 보수를 조금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뭐 ETF에 처음에 매수할 때 이거를 내야 되냐, 연간 단위로 뭐가 계좌에서 뭐가 빠지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ETF의 운용 보수는 자연스럽게 주가에 녹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주요 상위 총 1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비중별로 했을 때 상위 10개 섹터의 ETF의 비중을 좀 그림으로 조금 그려왔습니다. 일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일단 태양광과 관련된 ETF인 TAN이죠. 작년에도 한 차례 또 많이 올라서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태양광, 그러니까 신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의 섹터에 대한 ETF가 또 한 차례가 있고, 그 다음에 핀테크 ETF인 ARKF도 있고, 아마 요 ETF는 제가 나중에도 한 차례 아마 좀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서는 사실 굉장히 생소하고 투자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도 사실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완동물과 관련된 ETF 상장되어 있는 또 ETF가 있거든요. 이 애완동물과 관련된 ETF인 PAW 이제 포즈라는 ETF 역시도 좀 높은 비중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클라우드 역시 마찬가지로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유통, 근데 그냥 유통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 쪽 유통인 온라인 유통 ETF, 그 다음에 메타버스를 통해서 역시 또 그 주목을 받고 있는 게임,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의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커창판 50 지수를 투자하고 있는 ETF 역시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상화폐, 암호화폐, 마리화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한 그런 섹터나 ETF 기업들도 많고, 투자하기 좀 어려운,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ETF 그런 기업들도 많고, 그런데 이 TMAT ETF를 통해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다양한 유망 섹터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ETF들의 이제 어떤 기업들, 대표적으로 뭐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 정도 조금 정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보기엔 뭐 당연히 근데 뭐 생소하신 기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눈에 익숙하신 기업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항상 뭐 태양광 관련된 뭐 정책이나 법안 발의될 때마다 미국에서 항상 상승을 했었던 뭐 엔페이지 에너지라던가, 그다음에 뭐 선런이라던가 뭐 그런 기업들, 솔라엣지, 전반적으로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 담고 있고, 그다음에 핀테크, 여기는 없지만 이제 뭐 로봇과 관련된 그런 섹터들도 있고요. 여기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결제 회사인 스퀘어, 그다음에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업체인 쇼피파이가 또 주요 기업으로 담겨져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애완동물, 이 기업들, 여러 기업들 이제 뭐 그 애완동물과 관련된 바이오, 물론 제품 개발 뭐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이 추이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애완동물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커뮤니티를 구성을 해서 그 커뮤니티에서 애완동물과 관련된 뭐 간식거리라던가 아니면 뭐 보호 장비라던가 관련된 기타 뭐 제약이라던가 이런 제품들을 팔기도 하지만, 어떤 진단을 통해서 이 애완동물의 건강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월마다 구독을 신청을 하면 관련된 총망라한 제품들을 또 월마다 이렇게 보내주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이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런 플랫폼이 추이가 대표적으로 담겨져 있는 애완동물 섹터, 포우즈까지, 그리고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로 대표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담겨져 있고요. 온라인 유통 뭐 당연히 뭐 아마존, 그리고 알리바바, 이베이 이런 기업들 담겨져 있고, 그다음에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도 주요 미국의 게임 회사, 그다음에 뭐 그래픽 카드 회사뿐만 아니라 홍콩의 텐센트, 그다음에 일본의 닌텐도, 전반적인 기업들. 그러니까 사실 이 TMAT는 국가를 가리지 않고 섹터도 가리지 않고 어떤 필터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유망한 sek터, 유망한 기업들, 다양한 국가에 대한, 그다음에 기업 규모도 뭐 우량한 기업만 담는 것이 아닌 이제 중소형 기업들부터 해가지고 미드캡, 스몰캡까지 다 담고 있는 그런 총망라할 수 있는 ET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까지 좀 그 TMAT라는 ETF에 대해서 조금 아마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뭐 재간접형이라는 것도 생소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섹터들도 조금 뭐 생소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해외 주식을 투자했을 때 국내 주식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해외 주식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국내 주식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외 주식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후자 쪽이겠죠. 국내 주식에서는 실제로 좀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상품, 그런 기업, 그런 섹터들을 해외 주식을 통해서, 또 한 가지 ETF 우리가 딱 3만 원만 들고 있으면 한 주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기업들, 다양한 ETF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뭐 미국 전반적으로 다 좋고, 이번 주에 S&P도 뭐 5일 연속으로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는 나스닥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밸류에이션을 무시하는 시장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우리는 아무래도 이 기술을 베이스로 하는 신사업, 유망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에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이런 주요 기업들도 있지만, 어떻게 특정한 기업, 한 ETF, 한 섹터만 투자하는 것보다 나는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TMAT라는 ETF가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 차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가의 퍼포먼스가 사실 뭐 그렇게까지 좋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올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ETF, 이 섹터들이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 당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섹터들보다는 향후에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향후에 우리가 매출을 늘려놔서 나갈 수 있을 법한 그런 기업과 ETF, 그런 섹터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 뭐 그렇게 주가 흐름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투자 방법도 있다, 이런 대안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번 주에 TMAT라는 ETF, 재간접형 혁신 테마 ETF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가지고 자료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릴 해외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들, 기업들, 그 다음에 또 한 차례 테마 ETF인 TMAT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주에도 기회가 된다면 새로운 주제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 권준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불리 염승환입니다.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규 계좌 개설하시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주식상품권 1만 원을 드립니다. 또한 첫 거래하시면 제가 쓴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을 추가로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